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저희 23년도 이제 3월 이제 따뜻한 이제 봄이 오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너무 이제 그동안 이제 냉각기였는데 조금 이제 좀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다양하게 이제 좀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은 이게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좀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좀 다시 위축될 거다, 아직 섣부른 판단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이슈 같은 것도 좀 짚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가 아무래도 100만 호 이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과거 이제 리모델링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 지금 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이 지금 서로 이제 일기 신도시 내와 또는 뭐 노후된 그런 좀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 내에서 좀 팽팽히 좀 대립각을 나타내는 것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쪽 거주하신 분들을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한 일기 신도시 쪽에 좀 매수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을 좀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 좀 같이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일단 리모델링 재건축의 좀 차이에 대해서 좀 쉽게 그냥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관련 법 자체가 좀 다릅니다. 자, 재건축 도시정비법이라서 이제 도정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뭐 도정법, 뭐 재개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주택법과 건축법의 뭐 기본적인 법의 틀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거죠. 이제 연식 같은 게 이제 준공 이제 나서 이제 15년 정도 이상의 이제 연식이 된 경우에 연한이 이제 리모델링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 이제 준공이 30년 이상이 되면 이제 재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 30년 넘고 40년이 넘어도 아직 못한 지역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30년을 일단 최소 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 2월달 특별법이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이 특별법이 적용되면 이제 20년 이상이 되더라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 이제 B등급 이상인 경우에 이제 가능하고요.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D등급이나 또는 2등급이 나와야지 이제 재건축이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이나 뭐 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가 뭐 정밀 안전진단 뭐 2차에서 뭐 조건부 D등급이 나와서 재건축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자, 세대수를 좀 눈여겨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B등급이나 D등급, 2등급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직접 판단한 부분들은 아닌데, 자, 세대수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리모델링 사업을 한 이후에는 기존 세대의 뭐 15% 이내로 해서 이제 뭐 신규로 뭐 분양을 더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뭐 수직 중축이 있고 수평 중축이 있고 우리 뭐 별동 중축이 있고, 제가 뭐 과거 사례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이것도 이제 특별법에 적용이 이제 진행이 되면 20%로 좀 완화 예정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기존에 뭐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20%면 당연히 그만큼 수익률이 증가가 되는 거죠. 수익성이 증가가 되면 사업성이 좋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건축 용적률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재건축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 용적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 그동안 좀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좀 많이 진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리모델링이나 뭐 초과이사 현수대가 지금 현재 시점이 없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주거 용적률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3종 주거 지역이 보통 이제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가 이제 보통 이제 3종 주거 지역에 보통 이제 밀집돼 있고, 2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7층 이하 주택을 많이 이제 짓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180에서 220% 정도 용적률을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250%의 용적률의 커트라인의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건축 일기 신도시 쉽지 않았고, 우리 보면 과거에 뭐 반포 주공이나 뭐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 저층 주공이나 뭐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3종 주거 지역에 해당됐다고 하면 용적률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잠실 뭐 주공 뭐 같은 경우에 뭐 보면 상업 지역을 갖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게 있죠. 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고, 어떤 경우에는 뭐 50층까지도 허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3종 주거 지역은 35층
카트라인 그동안 있었을 텐데 그것도 이제 완화시켰다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용적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러면 1기 신도시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은 이거죠. 용적률이 250% 플러스 알파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 그게 이제 기준인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단계별 나가고 있는데 자, 이 지금 노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92년도, 93년도, 뭐 94년도 30년 이상 된 집들고 이제 거의 30년을 앞두고 있는 노후 주택들이 있는데 자, 이런 신속한 정비 목적을 통해서 특별법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자,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택지 조성 사업을 완료한 후에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 이상의 토지, 상당히 넓죠? 100만 제곱 이상 택지를 노후계 도시로 지정해서 또는 절차를 또 단축을 시켜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게 이제 골자였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러면 안전진단이 뭐 D등급이나 E등급이 아니고 뭐 건물 좀 잘 돼 C등급 보통 이제 뭐 A등급 나오지는 않겠지만 C등급이 보통 많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이 면제될 수 있는 것 용적률도 최대 500% 상향. 어떻게 준주거 지역 기준의 상향률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100만 제곱 정도의 노후계획 도시는 전부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1기 신도시 5개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구도시하고 이 묶어서 갈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100만 제곱으로 합치면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상당히 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익을 제공하다 보니까 뭐 한수하는 부분 이제 이익에 대해서 한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골자로 보면 자,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죠. 1기 신도시가 보통 이제 180에서 220% 용적률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3종 주거 지역에 250% 컷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리모델링을 좀 많이 추진했습니다. 제가 뭐 작년만 해도 뭐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이슈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으로 하면 훨씬 더 아예 뭐 내력법, 철거 문제나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부시고 다시 새롭게 짓는다 하면 상당히 수익도 좋고 새 아파트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재건축 추진 분위기가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뭐 추진이 하고 재건축 추진이 간의 마찰이 지금 상당히 좀 안타깝게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산 문촌말 16단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뭐 1기 신도시가 이제 앞도 좀 빠르게 좀 진행하고 있는 지역인데 자, 이 리모델링 관련돼서 이제 재건축 추진진 뭐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리모델링을 찬성하지 않는 쪽이겠죠. 그쪽에서 이제 컨설팅 일하니까 105제곱 기준은 분담금이 약 4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현재 문촌말 16단지 아파트 가격이 리모델링한 이후에 플러스 4억 2천을 더했을 때 신규 아파트 가격 새로 완전 부시고 새로 지은 아파트 가격보다 비싸거나 또는 뭐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이익이 없겠죠. 자, 이런 골자를 좀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입장을 서로 뭐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리모델링 추진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 한수제 적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의 이익에 대한 감소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와 함께 또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죠. 빠른 진행 가능하다. 언제까지 뭐 버틸 수 없다. 그냥 2, 3년이면 리모델링 사업은 끝난다. 그래서 좀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는 없겠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뭐 기존 골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수지중축만 해도 3층 추가가 최대 1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자, 재건축 추진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장이 이거죠. 자, 아까 최대 500%긴 하지만 뭐 전부 모든 아파트 단지가 500% 적용이 되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하면 300% 이상만 적용돼도 분담금 대비했을 때 비용 상승이 적다. 즉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300% 이상만 적용돼도 좋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용적률 300% 이용해서 조금 더 일반 분양하고 차라리 공사비 더 들어가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있고 그다음 또 넓은 도로를 확보한 단지는 용적률 적용이 쉬울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가까운 지역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나 뭐 도시 정비형 재개발로 진행이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재건축도 앞에 뭐 역 근처 같은 용적률을 좀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또는 뭐 왕복 6차선 정도의 넓은 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넓은 도로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지금 마찰들이 생기고 있는데 인천 부평 북의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 추진위가 이제 뭐 하고 있었는데 자 이런 이슈들 나오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뭐 이제 리모델링 추진하는 게 좀 상당히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뭐 재건축이 낫지 않나 하신 분들이 뭐 어느 정도 뭐 반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 뭐 내용 증명까지 보낼 정도로 내용이 있었고요. 자, 뭐 다른 지역들도 몇 개 있었는데 자, 핵심은 이겁니다. 자, 지금 현재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재건축을 추진을 하는 걸로 바뀌기에는 아무래도 리모델링 추진하는 것들 지금 뭐 조직 같은 추진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용 같은 거를 냈겠죠. 자, 쉽게 설명드리면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리모델링 추진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비용 같은 거를 미리 청구하지는 않죠. 향후에 사업성이 진행됐을 때 그 뭐 우리가 보면 뭐 홍보 비용이나 아니면 좀 뭐 마케팅 비용이나 아니면 또 뭐 사무실 뭐 관련돼서 뭐 추진위 사무실 뭐 비용이나 그런 비용을 나중에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전가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 추진위는 어쩔 수 없이 뭐 재건축이 유리하더라도 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재건축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재건축 같은 건 이왕 어차피 새롭게 할 거면 공사비도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재건축이 차라리 낫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건설사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보면요. 건설사 같은 경우는 요 예를 들어 쌍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델링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좀 포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비가 좀 많이 과거보다 오르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도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거 이해타산은 좀 따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군포 설악 주공 8단지 같은 경우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데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성동구 응봉도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쌍용건설하고 호반하고 서로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또한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즉 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리모델링과 이제 재건축이 어느 정도 어떤 게 좀 수익이 더 좋은지 그건 따져보면서 좀 리모델링 사업에 좀 약간 주저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공사비 추가와 아파트 지금 뭐 분양 시장이 앞으로 가봐야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서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은 좀 잘 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재건축을 뭐 바라본다 그런 분들 좀 신중하게 이거는 뭐 개개인이 뭐 직접적으로 뭐 집을 하나 사고 싶다고 사는 부분이 아니고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되니까 자, 머리를 맞대서 자, 이런 내용들 체크하셔서 또 그다음에 정부의 법안에 좀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서 추진하시면 좀 어느 정도 좀 향후에 좀 근사한 아파트 하나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